엄마로서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지요. 이를테면 전적으로 육아에만 집중하는 전업주부가 될 것이냐, 일하는 엄마, 워킹맘이 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죠. 자,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요? 이거는 진짜 좀 예민한 문제고 정답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엄마로서 계속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진짜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다못해 기저귀 브랜드도 맞아요. 네, 진짜 되게 정말 작은 선택들부터 시작해서 큰 선택들까지 지금 저는 이제 큰아이가 6살이 되면서부터는 학습과 관련해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을 어떤 선택을 했든 그게 가장 베스트의 선택일까? 그건 결국은 지금 알 수 없는 거고 네. 이 아이가 정말 다 크고 나서도 알 수 있나요? 네. 선배님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선택 앞에서 제 식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이 아이를 위한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한 뜻에 맞는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항상 그 선택의 끝에 후회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늘 어떤 선택이든 아쉬운 게 꼭 있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엄마로서 조금 저를 이렇게 다그치게 될 때가 생겨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저는 파트타임 워킹맘이고 보면은 이렇게 워킹맘 정말 네. 매일 출근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는 전업으로 계시다가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시고 뭐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선택이 더 낫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맞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가 없는 선택도 없는 것 맞아요. 같고 일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파트타임 워킹맘이고 저는 이제 결혼하고 5살, 2살까지는 아이들을 키웠어요. 직접 다 하면서 키웠는데 5살, 2살에 이제 방송 작가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워킹맘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5살, 2살 이후부터는 이제 남의 손에 크고 친정 부모님 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가서 제 커리어를 쌓고 집중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다른 사람은 그냥 일만 해도 되는데 저는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밤에 와서 원고를 써야 되고 저도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충분한 그런 사랑이라든가 옆에 함께 있어야 할 때 있어주지 못한 어렸을 때마다 뭔가 결정을 하고 뭐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너 힘들구나.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을 겉으로 내놓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걸 다 고스란히 안에다 싸우고 났으니까 그 감정 안에는 뭐가 제일 많냐면 외로움.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엄마라는 그 큰 우주 같은 엄마한테 기대고 싶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아이 엄마가 된다면 그냥 아이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가정 이루면서 그냥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삶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지님이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시면서 아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정말 이렇게 아나운서로서 활동 많이 하다가 아이 낳는데도 굉장히 집에서 전업주부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복음적인 삶을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각자 선택이긴 한데 돌아가면은 따님들 옆에 있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이런 거. 왜냐면 저는 밖에서 일도 해보고 집에서 아이도 키워보고 아니면 뭐 일 좀 하다가 아이도 키우다가 이렇게 여러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해도 이게 완벽하게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잘할 수 없을까? 왜 아기를 더 챙기면서 또 내 커리어도 챙기고 이 모든 거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슈퍼맘들은 SNS에만 접속해봐도 너무 많은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설마 보기에는 되게 잘해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감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렇게 주라님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커리어를 딱 포기하시고 아이들 옆에만 딱 있어 주셨잖아요. 한 20여 년간. 그렇게 했을 때 어떠셨는지 정말 옆에 계신 지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족스러운 그런 엄마로서의 삶을 사셨는지. 제가 솔직한 심정에는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이 바뀌고 있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거의 다 키웠다고는 하지만 고3, 고1, 고3 엄마는 뭐 이래야 된다. 이제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왠지 고3 엄마는 좀 고3의 삶을 사셔야죠. 마음가짐이라도 경건하게 뭔가 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엄마 이제 안녕 이렇게 했어요. 엄마 이제 나가서 엄마 일 한다. 엄마가 너가 도움을 원할 땐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이제 딸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마음은 저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 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잘했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연님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아쉬움이나 후회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다시 돌아올 때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지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보듬고 사랑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을 조금 더 밖으로 꺼내서 좀 행복하고 당당한 엄마이기 이전에 제 자신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시기가 왔으니까 또 이걸 선택하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고 이건 이럴 건데 저건 다 들여다보면 그 아쉬움이랑 결핍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뭘 남들 선택해야 거는 돼? 그냥 보기에 되게 다 예. 좋아 보여요. 맞아요.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네. 보이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이 됐을 때는 있는 게 가장 꽃자리고 그곳에 있는 게. 이제 조금 내가 다른 변화를 줘서 자기를 좀 챙겨야겠다. 경제적이든 사회생활을 해야겠든 다 이유는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렇게 그냥 하는 그거를 게 그냥 최고의 선택이라고 네.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믿고 간다는 말에 공감해요. 진아님은 굉장히 아기를 일찍 낳았고 또 네. 남편이랑 공동 육아를 하신다고 들었고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사실 실제로 제가 남편과 육아나 엄마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첫 아이 낳고 복직하고 나서 한 거의 1년 동안을 누구도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퇴근하면 아이를 데리고 직장 근처까지 계속 데리고 다녔거든요. 왕복 2시간을. 어린이집에서 픽업해서 데리고 가면 굳이 밥을 해서 먹이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와 또 놀이터를 가고 놀이터를 갔다 와서 또 책을 읽어주고 그런 그 수면 의식을 다 하면서 또 잠을 또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 그러다가 아빠가 정말 어설픈 시간에 그 도어락을 눌러가지고 애를 깨우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죠. 그렇게 그 생활을 거의 1년 가까이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 혼자 꾸역꾸역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겨우 잠들었는데 아빠 들어오는 소리에 깼는데 정말 대폭발했어요. 정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나에 거의 끝까지 아이에게도 화를 내고 남편에게도 화를 내고 나서 근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그날 밤새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한 잠도 못 이루고. 근데 제가 한 번도 이 사람한테 이걸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건데 이 사람은 항상 제가 함께 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엄마라는 역할에 대해 이걸 나의 일로 생각했을까?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만 봐서 몰랐던 거예요. 내가 다 그냥 네.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나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랑이 정말 늘 주말 출근도 해야 하고 주중엔 정말 일찍 들어올 수도 없을 근무 환경이라고만 생각했었던 신랑이 주말 시간을 빼고 정말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 애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왜 내가 나 혼자 이거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청하는 법, 또래 엄마들의 도움을 청하는 법 이런 것들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교회에서 배웠었던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는데 또 제가 그렇게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 나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엄마가 완벽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저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왜 난 더 잘하지 못할까? 난 이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에 대한 신화인 것 같아요. 엄마는 완벽해야 해 이런 거. 하지만 진아님이 얘기한 것처럼 괜찮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어. 주변 사람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또 똑똑한 엄마 역할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듭니다. 계속해서 엄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네 번째 질문은 아마 제 사탕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 내가 되고 싶어 했던 엄마의 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요거는 진짜 제가 정말 쿨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중심을 잃지 않고 나는 쿨한 엄마가 될 거야. 내가 정말 줏대 있는 엄마가 될 거야 이러는데 현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렵고 아이가 크는 그 시기에 따라서 뭐 책 같은 것도 그때그때 맞는 책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렇게 사주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래? 저 집 애가 무슨 벌써부터 저렇게 교육을 한다고? 되게 똑똑하대. 벌써 말을 하고 소변을 가린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날은 이제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찾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짜 좋은 엄마가 뭘까? 항상 아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엄마일까? 아니면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어린 시절에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뭔가 판을 깔아주는 내가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런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당연히 답을 못 찾았고 계속해서 답을 못 찾으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뭔가 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쿨하고 줏대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그게 쉽지가 않더라. 근데 이게 엄마의 그림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맘대로 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네. 아이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아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제가 생각했었던 제가 그리고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전 특히 첫 아이 같은 경우는 저랑 정반대의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주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엄마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저희 엄마의 육아 방식도 그랬고 저의 성격도 그랬고 저는 그냥 불안이라는 것, 걱정이라는 게 없이 없어. 컸는데 저희 큰아이는 매사가 걱정이고 불안이고 굉장히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괜찮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끌고 오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이 아이한테 굉장히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버거웠을 수도 네. 있었겠다.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괜찮지 않은데 엄마가 그래, 괜찮다고 그래. 하는 것이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 그럴 수도 놓였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결국 불안한 이 아이 옆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불안의 요소를 막 다 걷어주고 안전한 길로 끌고 가는 엄마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 불안한 아이가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그냥 같이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 거였어요. 머물러. 근데 제가 그 시간을 견뎌주는 게 너무 힘들고 그거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네. 나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제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나는 견뎌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서는 다 쉬워졌어요. 사실 관계가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아이랑. 커다란 발견 네.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인 행동이다 정말. 우리 이 초보 엄마들의 이 시행착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우리 선배 엄마들은? 시행착오는 또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라서 시행착오도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굉장히 지혜롭고 아이들과 관계 안에서 그런 걸 좀 이렇게 깨닫고
자꾸 배우시려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그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되거든요. 저는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대견하고 그 젊은 시절을 저는 너무 허덕거리고 뛰어다니고 막 살았는데 아유 힘들겠다 하면서도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럼 5번째 질문 사탕 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에 위기를 느꼈던 적이 있나요? 위기를 느끼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매일 오늘도 위기를 느끼고 왔기 때문에 약간 현타를 느끼면서 네,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저는 사실 큰애랑 잠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게 불안이 높고 생각이 많은 친구라서 그런 걸 알면서도 제가 체력이 떨어지고 저도 최고의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느 날 잠을 못 드는 그 아이가 너무 얄미워서 제가 발바닥을 한 대 세게 딱 때린다고 때렸는데 하필이면 여기 넷째 손가락이 빗 맞아서 아이는 안 아프고 저는 손이 이렇게 퉁퉁 부은 거예요. 그때 저희 남편이 네 새끼 아니래잖아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 애가 내 애가 아니고 내 게 아닌데 세상에 내가 이게 맡겨준 애를 세상에 이렇게 조그마한 발을 내가 때리겠다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못된 엄마가 됐어. 나는 진짜 엄마 자격도 없다 하면서 그날 밤에 엉엉 울었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순간들이 진짜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등원할 때도 몇 번씩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잘 참아주다가 제 딴에는 아이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러울 여태까지 다 잘 참아줬으면서 어느 한 포인트에서 갑자기 별거 아닌 엄마가 건데. 네 작은 거에 엄마가 갑자기 화를 빵 낼 때 저희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그런 순간들이 매일매일 있죠. 네. 아이를 워낙 이제 정말 20살 넘어서까지 키우신 두 분한테 그 위기 이야기하면은 뭐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학교 생활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뭐 다친다던가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건강하게 소화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되기를 바라고 이게 좋잖아요. 근데 그땐 네. 그런 생각 못했죠. 그 당시에는 많이 못했죠.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이렇게 아 그랬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남의 얘기 하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어떤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로서 네. 충분히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조금 엄마로서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보면은 엄마는 사건 해결에도 완벽해야 된다. 그 편에 자꾸 서는 거예요, 생각이. 아. 좀 부족하고 손해본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 상황의 대처가 부족해서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불안했던 거는 손해봐서 상처받을까봐. 아,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게 다시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 문제를 그냥 문제 자체로 딱 현실만 딱 보고 정리하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고 뭐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하게 넘기고 엄마가 아무렇지 않으면 아이도 아무렇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문제로 삼게 되면 아이가 이러지 않을까, 아이가 아파하지 않을까, 아이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아이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불안이 가장 많이 전염되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연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엄마라는 역할에 큰 위기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워킹맘으로 살고 아이들 케어하고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생존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17년 전에 제가 이게 피를 막 토하고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됐죠. 갑상선이 다 망가지고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일만 한 거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폐암이 아니라는 확진을 위해서 하자 뭐가 보인다. 그러니까 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나 보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정밀 검사를 해서 결국은 폐암은 아니고 기관지 확장증이 심해서 기관지 폐가 다 늘어나서 안에 피구름이 찬지도 모르고 살은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아이는 수험생이었고 가정은 너무 힘든 일이 많았고 남편도 힘들어했었을 때고
그때 제가 병원 성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한테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나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물어보실까?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저한테 느낌에. 너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다. 방송작가로서 열심히 살았고 착한 딸, 좋은 아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다. 근데 그런 건 역할과 업적이지 네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걸 묻지 않는다. 네 자신으로서 나와 함께 하루라도 행복한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매일이 자식 걱정, 일 걱정, 가정 걱정 하루라도 행복한 적이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동네에 이제 수도원 경당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3년을 매일 가서 성체 성녀를 영하면서 기도를 했죠. 성체 앞에서. 그래서 그때 내가 역할을 나인 줄 알고 타인을 만족시키고 우리 아빠를 만족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으로 살지 못했구나. 역할이 내 존재는 아닌데 이렇게 살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의 고유한 그런 거를 회복시키고 정화해서 저희 가정을 다시 새롭게 기도하는 가정으로 하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요.